제가 몇 가지 질문을 연속적으로 드릴 겁니다. 먼저 생각나시는 분이 손을 들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장 쉬운 질문.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주식을 왜 하십니까? 네. 정답입니다. 네, 그러면 같이 만들어가는 오늘의 원데이 클래스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저희 VIPTV에서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상이 뭔지 아시나요? 노래 맞는데 그 다음 VIPTV 오리지널 영상 중에서 그게 뭐냐면 신입 교육 영상이 그게 분량도 굉장히 길고 그냥 전형적인 강의고 저희 초창기 클립인데 그게 조회수가 거의 9만 가까이 됩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이렇게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 영상을 통해서 또 VIPTV를 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그게 좀 촬영한 지가 오래되기도 했고 또 주식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조금 어렵긴 해요. 그냥 주식통 어느 정도 알고 가치 투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든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VIPTV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작을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운 그 영상의 약간 프리퀄 같은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좀 더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 늘 이제 스태프들,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두고 하는데 그 신입 영상이 이제 신입사원을 앉혀놓고 했던 영상이기 때문에 더 현장감 이런 것들을 시청자분들이 더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신 이제 신입사원 말고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진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어차피 신입사원들이야 뭐 산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니까 그분들에게도 좀 기회를 드리면 좋겠다. 좀 더 현장감들 이렇게 상호 교감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면 보시는 분들도 더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몰입해서 보시지 않을까? 세 번째는 제가 일방적으로 사실 댓글 소통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한 분 한 분 직접 뵈야지 뭐가 좀 어려우시고 뭐가 궁금하시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잘 안 되고 어떻게 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겸사겸사 자리를 만들면은 저도 앞으로 영상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고 무려 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서 활발하게 또 질문도 하시고 호응도 하시고 제 질문에 답도 하시고 그래서 이걸 또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더 높은 텐션과 현장감 그리고 몰입감을 조금 더 주시면은 대신해서 선발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6년에 대학교 1학년 때 주식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주식 투자를 한 지가 28년 차입니다. 꽤 오래 했죠. 많은 정말 성공과 실패, 개별 주식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고 저의 주캐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2019년이 저희 VIPTV 개국 연도인데 그때 제가 부캐로 이제 준철쌤이 돼서 그전에는 뭐 글이나 책이나 이런 걸로 많이 알려드렸는데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 시대에 맞춰서 주식 투자 내지는 가치 투자 궁금하신 분들에게 제가 주캐로서는 고기를 잡아드리는 역할을 하지만 고기 잡는 법을 좀 알려드리는 것도 활동을 하면 의미가 있겠다 해서 되게 보람차게 하고 있는 현재의 활동이 이제 201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제 전체 커리어로 봤을 때는 가장 저에게 전환기가 됐던 건 2001년도에 서울대 투자연구회라는 주식투자 학내 동아리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전환기가 됐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저의 파트너인 김민국 대표와 만나서 함께 활동을 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사실 주식 투자를 혼자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활동을 하면서 같이 했을 때 얼마나 분석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더 재미가 있는지 이런 거를 제가 알게 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또 VIP 자산운용 창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또 계기 그런 배경이 돼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력을 보시면은 한국형 가치 투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썼던 책이 이제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이었고 이게 제가 너무 어릴 때 너무 오래전에 쓴 책인데 이게 계속 팔리는 게 진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거 미루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VIP 자산운용 20주년에 맞춰가지고 2023년에 한국형 가치투자라고 내용은 다 바꾸되 이제 제목은 한국형 가치투자로 출간을 했고 또 같은 해에 공모펀드 이름도 한국형 가치투자를 붙였습니다.
저희를 좀 상징하는 그런 단어라고도 할 수 있고 저희가 되게 아끼는 단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가치 투자면 가치 투자지 한국형 가치 투자는 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게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규율과 원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에서 여러 가지 가치 투자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어디에서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또 사조가 좀 나뉘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 농업으로 치자면 농업의 방법은 뭐 같겠죠. 하지만 그 나라의 어떤 풍토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농사를 조금은 달리해서 지어야 되는 온대 기후에 있던 방식대로 열대 기후에 가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주식시장의 발달 단계 혹은 경제의 발달 단계 국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국에 투자할 때 미국이랑 똑같이 현재의 미국과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한국에 맞는 방식을 써야 된다는 의미도 담았고 그리고 이 단어를 처음 썼던 2002년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주식 투자나 가치 투자에 대한 염세적인 분위기가 더 컸거든요. 굉장히 회의론이 컸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또 한국형을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에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연속적으로 드릴 겁니다. 먼저 생각나시는 분이 손을 들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장 쉬운 질문.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주식을 왜 하십니까? 네. 부자 되려고. 아 부자 되려고. 아, 정답입니다. 네. 돈을 벌기 위해서. 네. 이 질문을 많은 분들에게 하면 특히 이제 VIP 자산운용이라는 이런 공간에서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되게 고상하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원초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맞고요. 이걸 저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 독립을 이룬다고 하는 거는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일이에요. 사실은 저는 많은 분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으면 좋겠고 경제적 자유를 이룬 상태에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전혀 이거를 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상한 척할 필요 없다.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심화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그러면 그 목표인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주린이. 아, 공부. 부분 정답이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네, 영만. 매달 들어오는 수입? 아, 수입. 왜 중요하죠? 그게 수입이? 수입이 있어야지 제가 공부를 통해서 투자를 예. 이어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매달 돈이 들어와야 돼. 예. 그러니까 시드머니와 그다음에 추가되는 돈 그걸로 뭐 단가도 좀 낮출 수 있고 그런 개념에서 얘기를 해줘. 물론 이제 돈도 중요합니다. 그 돈과 공부 그거보다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예.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예. 돈을 벌 수 있는 네. 기업을 알아야 돼요. 예, 예.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는 대상, 좋은 선택. 예. 그러니까 자본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공부를 통해서 좋은 기업도 발굴을 해야 되고 요소들이 좀 갖춰가고 있습니다. 네. 고문이. 운. 운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운은 안타깝게도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저의 이 답을 위해서는 운도 필요하고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 모든 게 필요한 건데 제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에 필요한 것 28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저가 매수, 고가 매도가 필요해요. 반대로 고가 매수, 저가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되죠? 계좌가 이제 녹아내리는? 꼭 가치 투자가 아니더라도 통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고 하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반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저는 보편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나의 공부의 목표, 투자의 어떤 방향성을 이쪽에다가는 안 두시고 약간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많이 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식 투자를 왜 하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좀 더 원초적이고 직관적이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먼저 한 겁니다. 이거를 공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매도가에서 매수가를 뺀 그 차이에 내가 실은 비중을 곱하면 그게 어떤 한 단위 투자를 해서 얻는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인 게 제가 아까도 이제 질문을 드렸지만 고가 매수, 저가 매도를 반복하게 되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 많이 실으면은 거지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수익이 크게 까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고 근데 심지어 그게 비중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 계속 벌리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플러스로 만드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모든 전략들은 사실은 뭐 퀀트가 됐던 차트 투자가 됐던 뭐 트레이딩이 됐던 뭐가 됐던 사실은 이거를 플러스 값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가치 투자도 사실 그 가운데 하나의 방법인 거고요. 이거를 정복하는 것만 해도 만만치 않다. 거기에다가 이거는 성공했는데 비중이 작아. 안타깝게도 10배가 올랐는데 내 전체 자산에서 비중이 1%예요. 그러면은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술자리 그냥 안주거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야, 그 종목 알아? 내가 그걸로 10배를 벌었는데 근데 왜 너는 술을 안 사냐? 이러면은 야, 근데 조금밖에 못 사가지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반복되는 게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그냥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비중, 이 값이 높은 거에 비중을 높게 실는 일을 하는 것도 또 상당한 고민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거와 이거를 잘하면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위해선 영상을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저는 뭐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 버는 걸 좀 좋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은 저 땀 흘려서 번 돈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식 한번 해보고 깨달았어요. 땀 존나 나던데요. 좀 돌려줘라. 여러분들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따뜻하게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에서 땀 흘려 돈 버세요. 산업 역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나갑니다. 이 박철현이라는 코미디언께서 겁나게 땀이 많이 난 원인이 뭘까요? 양말 네, 정말. 모르고 샀어. 아, 모르고 사서 본인 경험.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줄이 물려서 답답해서 물리면 땀이 날 정도까지일까요? 네, 고은민. 뭔가 핫하고 자극적인 종목을 샀어요. 그 자극적인 종목을 사면 어떻게 되죠?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정답입니다. 못 맞추시면 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주식과 코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하면서 땀이 나.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채권을 했을 때는 땀이 안 났겠죠? 그럼 부동산 채권과 주식 코인 이 자산 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변동성이에요. 주식과 코인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변동성이 위로만 갔으면 땀이 안 났겠죠. 특히 위로 갔다 내려 꽂으면 이게 땀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줬다 뺏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해요.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빠졌다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은데 이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거든요. 이분이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시고 땀이 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게 돈을 잃었다 벌었다 사실 그 문제보다는 그 과정 자체에서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변동성이 왜 중요하냐면 변동성은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투자자로 이중성을 보여줘요. 하나는 스트레스의 원천이에요. 이분처럼. 그런데 반대로 보면은 수익의 원천이기도 해요. 왜 부동산 채권이 아니라 주식이나 코인을 했냐라고 생각해 보면 변동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는 믿음 하에서 이걸 시작을 했겠죠. 사실은 변동성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변동성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주식을 잘하시는 자산 거래를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되게 묘미예요. 아, 나는 주식 외에 다른 자산은 못하겠어. 이런 분들은 이 변동성이 스트레스 단계를 넘어서 도전적이고 수익을 주는 그런 대상이 된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들한테 이거는 진입장벽이 돼요. 아, 나 주식 진짜 못하겠어. 그냥 내가 간접 투자할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뭐 공부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변동성을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변동성 때문에 이제 자주 하게 되는 것들이 시세를 자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불안하기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뭐 행동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여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핑을 잘 타는 분들은 파도가 높은 데를 찾아가야 있잖아요. 파도가 높을수록 재밌잖아요. 근데 좀 훈련이 안 된 서퍼들은 파도가 높으면 되게 위험하죠.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그 서퍼한테 파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전혀 다르게 와닿는데 이분은 직업이 코미디언이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돼 계시니까 당연히 주식이나 코인 했을 때 땀이 이제 많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변동성을 컨트롤하는 게 결국은 투자자에게 있어서 극복해야 될, 그리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큰 줄기로 보면은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격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막 이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엔 내가 사고 어느 순간엔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가격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 사냐면 내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사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거를 뭐 사든 팔든 남의 행동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살 때의 그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격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가가 좀 빠지는 국면 이런 데서 이제 저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회복을 했다고 생각하는 가격에서 팔거나 혹은 뭐 잘 되면 계속 보유하는 방식인데, 일단 첫 시작점 자체가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 사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격 선택이라는 방법으로 이 변동성을 수익으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그거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점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점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점을 택하느냐?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만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모멘텀이 생겨서 그 모멘텀이 기세를 타고 올라가는 그 시점까지 보유를 했다가, 그러면 이제 기세를 탔다고 생각하면 내가 들어간 시점이 그에게는 저가 매수가 되겠죠. 물론 가격 선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내가 원하는 가격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에게, 시점 선택하는 분들에게 가치와 가격 간의 괴리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세가 났을 때 사서 기세가 꺾이는 시점까지 보유를 하는 걸 통해서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접근을 하는 이 두 개에서 거의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차트 투자를 얘기하셨지만 차트 투자 대부분 여기 속해요. 시점 선택을 하는 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찾고 싶은 거거든요. 가격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뭐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걸 하지는 않습니다. 대척점에 있는데, 이 무슨 차트인지 아세요, 이거? 아, 아닙니다. 최저점 73,000원 2023년에 찍었고 정답입니다. 이거 SK 하이닉스 그래프예요. 하이닉스를 놓고 이 시점에서 샀던, 가격 선택을 했던 분들은 뭘 봤냐면, 원래 이거는 사이클을 타는 사업인데 어쨌든 디램 2위 회사고 망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안 좋아. 근데 안 좋으니까 싸지. 근데 PBR 1 미만이야. 근데 과거 경험을 보면 이때 내가 원하는 PBR 1 미만의 가격 대충 7만 원대에 사면은 기다리다 보면 결국 사이클 반전돼서 올라가. 그때 가면 팔면 돼. 그러면 저점 매수, 고가 매도가 완성이 되는 거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 사신 거고,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여기에 샀죠. 이 가격에 사서 까지면은 내가 삭발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분은 딱 이렇게 계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 이제 저점 매수, 고가 매도가 됐죠. 결국에는 올랐으니까 어느 국면에 팔았더라도 돈을 버는 공식을 완성을 했을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시점 선택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 모멘텀이 결국은 이제 HBM, AI 뭐 이런 건데, 그게 나타난 후에 모멘텀이 붙은 걸 보고 산 거예요. 아, 이거는 짧게 가는 테마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쭉 이렇게 시점 선택을 해서 하신 분들도 당연히 현 시점까지는 위너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걸 또 SK 하이닉스 비교적 최근의 사례를 통해서 얼마나 다른지, 이 어떤 내가 변동성을 이용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조가 갈리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선택을 하는 대표적인 투자 그룹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정답입니다. 가치 투자자. 네. 그럼 시점 선택을 하는 분들, 이분들은 어떤 투자자라고? 아, 다수가 사실 이렇게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예. 아, 추세 추종. 예, 그것도 맞습니다. 모멘텀 투자. 그리고 좀 이걸 프로 전문으로 하신 분들은 이제 트레이더라고 얘기하는데, 다 같은 사실은 말이고요. 보통은 이제 모멘텀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치 투자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보통 뭐 성장주 투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저는 상당히 좀 불편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드릴 텐데, 사실 가치 투자의 대척점에 있는 반대말은 모멘텀 투자예요. 왜냐하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는 걸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접근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를. 그 두 양자 간의 차이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선택의 대표 주자인 가치 투자자, 그리고 시점 선택의 대표 주자인 트레이더.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르다는 겁니다. 핵심 작업 면에서 보면 가치 투자들은 대부분 기업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기업 분석을 해야 내가 원하는 가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재가치 계산이 돼야지 그 이하로 들어왔을 때 할인된 가격을 내가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트레이더는 기업 분석보다는 수급 분석을 해요. 이 기세가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어떤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이 주식을 더 사려고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려면 수급 분석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수급 분석을 하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니터 같은 거 이렇게 두고 하시죠. 각종 지표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 기세의 어떤 강도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가치 투자자들은 자기가 산 가격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웬 떡이냐 이러면서 더 삽니다.
왜냐면 이미 처음에 샀을 때도 내가 원하는 가격이었는데 더 싸졌잖아요. 리스크는 주가가 떨어질수록 더 경감되고 업사이드는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타는데 트레이더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한심하다고. 이게 가치 투자자를 공격할 때 얘기하는 게 물타기 좀 하지 마라. 그거 이제 지옥 가는 특급 열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주가 빠지면 손절매를 해요. 왜냐면 기세 꺾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에는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멘텀이 붙었을 순간도 시점 선택을 하지만 기세가 없어지는 그렇게 내려가는 구간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시점 선택이거든요. 완전히 행동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를 잘하려면 역발상적인 기질이 필요해요. 남들이 던지는 주식을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뭐 다 좋은데 내가 원하는 가격에 주겠습니까? 그 가격 선택이 성립이 잘 안 되거든요. 보통 가격 선택이 성립될 때는 뭔가 그 회사에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혹은 환경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약간은 공포에 질렸을 텐데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려면 역발상적인 기질이 필요해요. 근데 트레이더에게 필요한 거는 예리한 눈치가 필요합니다. 그럼 남들보다 먼저 올라타서 기세가 끝나기 전에 남들보다 먼저 내려야 되거든요. 대부분 이거는 조금 타고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후에 좀 개발되는 그런 역량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가치 투자를 가장 잘하신 분, 그분들이 이제 이걸 추종하는 사람들의 롤모델이 있죠. 워렌 버핏이고, 트레이더들은 뭐 조지 소로스라든지 혹은 뭐 제시 리버모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롤모델이 되는 겁니다. 변동성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현상을 놓고도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다른 관점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레이더에 대한 설명은 이제 저 정도 하고요. 오늘 어쨌든 가치 투자를 배우러 오신 거니까 가치 투자에 대해서 이후부터는 조금 더 심화해서 왜 가격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소수인가? 이게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죠.